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16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정보통신위원회가 미래 목표 패러다임 메타버스를 주제로 IT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2대에 걸쳐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 가족의 삶을 조명한 사진전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물론 성별,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에서도 청년들이 겪는 역차별이 심해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2030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년들은 취업 시 학력 기재 금지 조항을 꼽았습니다. 노력에 달린 학력이 아닌 기득권층에 유리한 스펙에 따른 경쟁 구도를 양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전문성을 위해서 석 박사 과정을 밟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까지도 차별금지법으로 학력 기재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학위를 따기 위해서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할애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차별금지법은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미명만 내세우는 그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시도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용주들이 고용과 부인을 꺼리게 되면서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제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조계와 경제계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기준의 차별금지법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은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노 갈등과 또 우리 경영권, 인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특권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결국 경영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공권력이 그것을 규제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경영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될 경우 2030 세대 부모의 자녀 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랑의 빨간 밥차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16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부평역에서 거리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삼계탕을 그릇에 담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소외 이웃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제16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위축됐다며 여러 교회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기력이 쇠하시고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보이던 분들이 너무 안 보이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위로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또 기도하고 힘내시라고 화이팅 해주고 싶습니다. 네.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홍보대사도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에 동참했습니다. 김장훈 홍보대사는 단독 공연을 무료로 중계해 기부금을 마련했고 기부금 전액을 이번 나눔잔치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매달 2회 이상 나눔잔치에 기부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보는 대신 당신의 감동만큼 기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부를 받아서 그걸 이제 기부를 해서 삼계탕을 했거든요. 이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욱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쪽방촌이나 노숙자분들은 많이 힘드셨는데 다시 이렇게 재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울컥하고 행복합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많이 모이시고 행복해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 250상자도 전달했습니다. 부평 지역 독거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찬양도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그냥 주시라고 그럴 거예요.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그 양반 봉사원은 너무 감사하죠.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강남 푸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인천 계양본부와 한산교회, 27일 주안역 남광장, 29일 서울역 따스한 체험터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팬데믹으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현실 관련 기술에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교단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목회에 적용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상 공간을 누비는 캐릭터. 설립 45주년을 앞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상의 총회 45주년 기념관도 있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신장환 교수의 강의에 따라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공간을 탐방하고 직접 접속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팬데믹이 불러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IT 기술과 메타버스를 목회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총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 백석총회 회의록석이 김만열 목사는 기술 교육에 앞서 고든 신앙으로 기도와 감사의 삶을 지키길 권면했습니다. 총회 정보통신위 위원장 이주영 목사는 비대면 사회에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세미나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강의는 메타버스 이론 교육과 체험을 비롯해 영상예배 운영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학교 첨단 IT학부 AR, VR 전공 백순아 교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백석대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백 교수는 다음 세대 교회 교육 강화와 교인들의 제자 훈련 보완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MZ와 알파 세대들의 소통 공간, 이 메타버스, 그리고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약 83%나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도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좀 더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해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사랑하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목회 방법을 고민하는 교단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호주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 가족의 삶을 조명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2대에 걸쳐 한센병 환자와 임산부를 위해 헌신한 호주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를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 특별 사진전. 일제강점기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센병 환자와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제임스 노블 맥켄지, 매견 씨 선교사 부부와 그의 뜻을 이어 70년대 후반까지 의료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두 딸 매혜란, 매혜영의 2세대에 걸친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의 공동주관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메시 선교사 가족이 남긴 1만여 점의 사진을 일신 기독병원으로부터 전달받아 10년간의 복원 과정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한호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60년이 됐지만 양국의 민간 교류의 역사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됐고 또 끈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주 현지인들이 한국과의 우정이 이렇게 오래됐고 또 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 한센인의 아버지, 한센인의 친구라 불렸던 매견시 선교사. 일제강점기 당시 거리를 전전했던 한센인들을 위한 치료 거주시설과 상해교회를 세워 그들의 상처와 영혼을 함께 위로했습니다. Japanese custom was to put the lepers in a sorokdo, wasn't it? In an island, quite a distance away, shut them away for life. You will never come out. And my father said, no, we will give them medicine, we will try to fix them. 1952년 자신들이 태어났던 부산을 다시 찾아온 매견시 선교사의 두 딸 매애랑과 매애영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일신기독병원을 세워 가난한 산모와 아기들을 돌보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6.25 전쟁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나타납니다. 야,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 조선에서 시급한 것이 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일신기독병원은 최근 29만 5천 번째 아기가 출생한 종합병원으로 성장했고 매견시 선교사가 운영했던 부산 나병원을 기념하는 비석은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81호로 등록됐습니다.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메시 가족의 숭고한 헌신.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2022 2단 경계 주의를 위한 설교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총회가 2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분석 비판하는 설교 자료를 전국 목회자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에는 동성애와 퀴어 신학을 비롯해 동방번개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의 주제가 담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2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8월 첫째 주를 2단 경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2022년도 2차 정례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 한국교회 선제 대응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단장들은 성전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 의무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예배당 환기와 방역, 식사 자제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 회의 김종명 간사장은 이번 조치는 재유행 후가 아닌 지금부터 주의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교회와 한국성결신문이 4회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본교회 조영진 목사가 환영사를, 장충단교회 박순영 목사가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부활을 제목으로 목회수기를 제출한 방주교회 박상종 목사, 우수상에는 우리가 본 교회 김일환 전도사와 다선교회 윤영옥 목사, 장려상에는 임마누엘 교회 김성환 목사 등 7명이 수상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원 총회장의 설교와 수정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의 축도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엘림 다문화센터와 대한결핵협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결핵검진 예방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포천 지역 베트남, 태국 이주자 70여 명에게 결핵 검진과 예방 교육, 기념품 나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엘림 다문화센터가 포천 지역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지역 교회에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인도네시아 종교성 산하 7개 국립신학교와 신학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7개 신학교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감신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태국 방콕에서 2022 지부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각 지부의 지부장 등 선교사 17명이 모여 코로나 이후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CTS 기독교TV 동역 섬김본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기 후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주제로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는 CTS 기독교TV 후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국내 이주민 수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복지는 열악한 상황인데요. 복지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을 품는 교회, 성남 아시아교회를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 아시아교회. 드론을 날리며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민 정착을 돕고자 개척한 성남 아시아교회는 작년부터 이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해 글로벌 이주민 자녀학교를 개소해 영어, 미술, 댄스, 드론 축구 등 1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나 여행이나 그런 걸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로를 목적으로 꿈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멘토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재밌게 가르쳐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한 커피향을 풍기는 이곳에선 바리스타 수업이 한창입니다. 성남 아시아교회는 성인 대상으로 한국어 멘토링, 바리스타 수업, 운전면허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척한 성남 아시아교회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복지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500여 명의 이주민들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미겔 씨는 성남 아시아교회의 의료 지원과 교회의 섬김에 감명을 받아 자녀가 유아 세례식을 받고 현재는 온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This year, my daughter Hannah, my second daughter, was baptized by Reverend Cho here at Songnam Asia Church. Actually, we are very grateful that we belong in this family. 한편 성남 아시아교회는 산재 환자의 재활을 위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 온 사람들 그리고 정착할 사람들을 환대하고 여기서 잘 정착할 수 돕는 게 우리 목적이고 산재 환자 같은 경우 돌아가서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그쪽 현지 교회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연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불어서 자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활을 통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2세들이 잘 돌보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타국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나가는 이주민들. 성남 아시아교회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오랫동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을 목회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꿈이 있는 교회 김재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될 텐데요. 꿈이 있는 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은 어떤 곳인가요? 정왕동은 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 주민 거의 많은 경우가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의 주거 형태가 원룸이 9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거민, 주민들의 형성도 외국인이 70% 그리고 내국인이 약 30% 정도 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질감을 갖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네, 문화적 이질감도 있을 거고 또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부딪혀 나가면서 생겨진 갈등들은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먼저 무료급식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것들을 이뤄나가고 있고, 시민학교 그리고 월마다 매월마다 하는 동네마당 축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민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을 목회를 하고 계신데 마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가 아닌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저희가 무료급식을 했었을 땐 교회가 무조건 대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일반 봉사자들을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교회밥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거부감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법인을 통해서 그 무료급식을 하게 되니까, 물론 장소는 전부 다 교회입니다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해소됐지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마을 목회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료급식, 시민학교, 동네마당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다 큰 주민들의 원함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됐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와 시흥시가 지원하는 행복마을관리소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직업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일터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됐죠. 시흥천 또는 희망동산 가꾸기 일들을 저희가 함께 행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좀 많이 마을이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나눠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2010년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쉬는 공간이 달랐어요. 공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내국인들은 조금 더 좋은 자리, 그리고 외국인들은 더 음습하고 깊은 자리, 공원 안쪽에 거하고 내국인들은 공원 바깥쪽에서 이렇게 활동했거든요. 심지어는 다니는 길도 달랐어요. 그런데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그네들이 같이 섞여지게 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마을에서 노래자랑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가족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노인정에도 함께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나눠주십시오. 마음속에서 깊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도 외국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향후에 미래 목회에 있어서 마을로 나가는 것, 정말로 소중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교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을 방송을.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마을 일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그리스도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의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을 목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한부모 가족 돌봄센터 위대한 맘이 창립총회를 열고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양순철 이사장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자녀 교육,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지역교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서울신대 한혜빈 박사의 특강과 신임 이사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자조 모임과 함께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엄마들의 정신적, 심리적, 내면적인 문제들을 좀 철저하게 더 보강해 줄 생각이고요. 좀 직장도 일자리도 이렇게 창출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맘은 인천 본부를 중심으로 부산과 서울 등 5개 교회에 지부를 세워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제31대 영성회 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는 십자가 한가운데서 살아가듯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영성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배은혜 목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조영규 원로 목사님의 신앙과 이영호 목사님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잘 접목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의 심장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 제자들 모임인 영성회는 전국 각지의 교회 부흥을 위해 목회자 세미나와 축복 대성회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일본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15% 늘어난 반면 수입은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약 75조 원의 무역 적자를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원유 등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리랑카 국회가 새 대통령에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사태 와중에 대통령이 사임하는 내용을 겪어왔는데요. 신임 대통령은 6차례 총리를 지낸 정계 원로로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2024년 11월까지 스리랑카를 이끌게 됩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미크로네시아에도 코로나가 상륙했습니다. 이번 주에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가족 1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당국은 주민들에게 모임 자제와 마스크 일상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러시아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러시아가 러시아인 교사 수백 명을 점령지 학교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교육부는 우크라이나 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전력공사 국유화에 나섭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력공사를 국유화하기 위해 약 14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정부가 보유한 전력공사 지분 84%를 100%로 확대하기 위해 지분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상자를 병원에서 치료해달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스위스는 연방정부는 법적으로 군사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요청 거절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협하는 지뢰 폭발물 작업에는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기온이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런던 히드로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었는데요. 이번 폭염으로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대거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기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세종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4종을 대상으로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국내 유입이 확인된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를 대상으로 효과를 실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치료제 효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이 최대 연 2.4%의 저리로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번 조치로 6,300만 원 대출 이용자는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때
약 32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지수가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으로 무비자나 도착비자 등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송령이 약 2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해당 순위에서 2013년에 13위까지 떨어진 이후 2018년부터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를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활용 청사진 등을 담은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역대 대통령의 자취를 비롯해 미술 작품과 문화재 등을 활용해 청와대를 문화예술과 자연, 역사를 품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